자, 이와 관련된 조치를 민주당이 혼자 이래? 다 해야 돼. 해결사예요. 지금 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치고 민주당이 그거 도로 주워 담는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외에도 지금 곡물 사들이는 그러니까 이 양곡법 관련해 갖고도 조만간 거부권 카드를 쓸 것을 검토 중이에요. 아니 하려면 빨리 해 이씨. 하고 말란 말지. 하려면 하고 말란 말지. 간 보는 거 어떤? 계속 간 보는 거야. 간제비들. 차라리 1% 돼도 상관없다니까 후연하게 질르라니까. 이 질를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무역 적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경 당선과 동시에 13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월 만에 수출이 550억 달러대를 회복하고 올해 들어 월별 적자폭이 줄었다며 개선세를 보인다고 자평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25년 만에 13개월 연속 적자는 처음입니다. 이게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난 이유는 윤석열이 당선된 지 13개월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네. 네. 정말 희한하죠? 그죠?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수출 신기록. 이취임식 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기록이었어요. 네. 근데 딱 이취임식 끝나자마자 적자래.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이게 구멍가게 장사도 아니고 가게 주인 바뀌었다고. 아니 하루 당선되고 만에. 나서 그러니까, 바로. 당선자만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 만에 이게 될 리가 없다. 이거 분명히 장부 조작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13개월째 계속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게 장부 조작의 수준을 넘어간 거예요. 심지어 작년에 절반을 벌써 해먹었어. 가면 갈수록 적자폭만 커지고 있는 거예요. 3월 끝났는데 이제 작년 절반 해먹으면 어디까지 해먹으려고? 사실 이제 이거를 굳이 객관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특히 반도체 수출이 막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번 음모론 비슷하게 제 개인적인 내피셜을 말씀을 드리는 게 삼성이 지금 재고가 280%가 넘어가고 있다는데 그 반도체를 다 재고로 보듬고 안고 있어가지고 적자가 나는 거고 또 그와 연관해서 무역 적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 무역 적자일까, 재고일까라는 의심이 자꾸 든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전부 다 중국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이란 말이야. 그거 장부 안 쓰고 뒷구멍으로 팔아버렸으면 모르는 거거든. 왜냐면 삼성이 그렇게까지 돈이 쪼달리면 가격을 낮춰서라도 물건을 팔아야 돼요. 덤핑을 쳐야 돼. 덤핑을 안 쳐요. 더 놀라운 거는 중국이 계속 물건을 만들고 있어. 반도체가 없으면 물건을 못 만들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공급을 받고 있다는 거고 따라서 도대체 삼성이 그만한 재고를 안고 있으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식으로 억지로 장부상으로 만들어둔 무역 적자라고 하면 이 적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무역 적자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물로 돈이 오고 가는 건 지네도 속밖에 모르니까 삼성 안에 있는 실질적인 자금 상황이나 회계 상황이나 거래 상황 우리가 모르죠. 근데 얘네가 공식적인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걸 보는 거고 지금 최고로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야 지금. 다른 데는 다 매출도 잘 나오니까 현대나 LG는. 그런 이유로 매출 정리를 한다고 쳤을 때 왜 이렇게 만드냐는 거지. 결국은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 하는데 그 용도로 쓰기 위한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원을 더 해줘라. 대기업 망하면 대한민국 자체 망한다라고 하면서 세금 깎고 지원금 더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나라만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경기가 회복돼가지고 인도는 13%도 넘더만 브라질도 지금 7%, 8% 올라가고 있고 브라질은 대통령 잘 뽑아서 그런 거고요. 거기도 대통령 바뀌자마자 나라가 바뀌고 있어요. 나라가 잘 돌아가잖아 이제. 중국도 최소로 잡아서 5.5%로 잡아서 지금 커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중동 이쪽은 다 호황이고요. 유럽하고 우리나라만 뒤지고 있어요. 이게 누군가가 빨대를 꽂아서 그런 것 같아.
유럽과 우리한테 동시에 빨대를 꽂을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을까요? 미국, 중국밖에 더 있습니까? 이래서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3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14개월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있는 동안은 계속 무역 적자가 될 거예요. 25년 만에 이거 IMF 다음이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일하기 싫은데, 방송하기 싫은데 마지막 거 이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정책을 내놨습니다. 네, 술엔 정부가 조심이지. 안주를 시키면 소주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소매점이 도매업자로부터 싼 값에 술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각종 할인을 또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 요즘 술집 가서 네. 아줌마 여기 안주 말고 소주만 주세요. 그럼 그 술집에서 그 사람 받아줍니까? 뭐 옛날 대학교 포차도 아니고 아줌마 여기 안주 말고요 그 기본 안주로 나온 오이 쪼가리하고 소주만 주세요. 그럼 누가 술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 안주를 시키면 술값을 깎아주는 정찰을 한다는데 예를 들어 얼마나 깎아줄 건데?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깎아줄까? 안주 10,000원짜리 시키면 소주 1,000원 깎아주고 20,000원짜리 시키면 2,000원 깎아주고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근데 그 개인한테 이거를 법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도소매점에서 물건 주고받는 과정 중에 할인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집주인이 안주를 팔았는지 술을 팔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건데? 그러니까 도매에서 섬에 넘어갈 때 싸게 판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소주 할인을 한다고? 안주 시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이야? 안주 없이 파는 집이 어디가 있냐고. 도대체 이게 무슨 정책이야? 나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10만 원짜리 회정식 파는 집하고 저기 1,000원짜리 순대 파는 집하고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을 해줄 건데? 이게 방법적으로도 불가능하지만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책이라고 발표를 해요. 나는 지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이씨 이거 어떻게 쪽팔려서 얘기를 하라고 아니. 입을 닫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이거를 신문 기사로 내갖고 이게 말하자면 나 일단 기도 안 막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 부처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하고 국세청까지. 국세청이 머리를 짜매고 이 계산 방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제. 왜냐면 이 세금, 물건값, 술값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주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주세에 대한 부분을 깎아줄 수 있도록 국세청하고 일단 합의를 해야 되고,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 주세를 깎아줬을 때 재정이 또 얼마가 빵꾸 나는지를 생각해가지고 할인율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 밑에는 좀 골치 아파.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10,000원짜리 안주 파는 사람이고 나는 10만 원짜리 안주 파는 사람이면 매출이 다르고 안주값이 다르잖아. 그럼 그 차등률을 어떻게 해서 적용할 거냐고. 복잡하네요. 얘를 그냥 니들이 진짜 제대로 된 정책을 하려고 하면 야 일괄적으로 주세를 깎아가지고 술값을 낮추고 주세 낮춘 만큼 소매에서 도매 유통 가는 과정을 줄여 일괄적으로 하면 돼. 근데 이걸 일괄적으로 하기 싫은 거야. 일괄적으로 안 되죠 이게.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데 이거를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술값을 다 깎아줘 버리면 된다고. 근데 그건 하기 싫은 거야. 왜? 술값을 깎아주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큰 몫으로 들어오는 주세가 까지는 거니까. 지금 이미 올해만 세금 수익 관련해서 20조 원이 빵꾸가 났대요. 거두려고 하는 세금하고 받아야 될 세금하고 이걸 비교해서 가는데 20조 원이 빵꾸 났대. 이제 3개월 지났어. 이게 국가 무역 수지하고 또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국가 재정, 우리가 세금 내갖고 그 세금으로 갖고 집행하는 이 과정 중에 벌써 세금이 20조가 빵꾸가 났기 때문에 이게 4분기면 80조가 빵꾸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세수 수입은 400조, 우리 예산 600조지만 한 100조는 지금 채권에서 발행해서 깔 거고 뭐 이것저것 정부 기관 수익으로 떼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 걷는 게 400조 정도 되거든요. 우리 600조 자산들 중에. 근데 그 중에 80조가 걷어진다는 얘기예요. 400조 중에. 거의 4분의 1이 날아가는 거잖아. 25%가 날아가는 거잖아. 그럼 이걸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채권을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한테 세수를 25%를 늘려야 돼. 25%를. 기존에 여러분이 내고 있는 세금의 25%를 더 뜯어가야 이 지금 세수 적자를 메꿀 수가 있다고. 이거 무역 적자라고는 또 다른 거라니까. 난 이게 더 무서워. 이게 더.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해갖고 나 20조 나가는 만큼 나 세금을 덜 쓸게. 국방비를 안 줄게. 공무원 연금을, 공무원 월급을 반으로 깎을게 해서 저 20조를 토해낸다고 치면, 채워낸다고 치면 내가 말을 안 하겠어. 근데 안 그렇거든. 이미 공무원 월급 동결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동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조가 빵꾸 났으니까 그러니까. 저 20조를 까기 위해서 5%, 10%씩 삭감을 해야지, 이제는. 아이고야, 참. 그래서 지금 이 20조, 아니, 이 80조를 어떻게 더 뜯어내기 위해서 악랄한 세금이 나올까봐 걱정인 거예요. 온갖 세금이 또. 주세가 더 오르고, 담배세가 더 오르고. 근데 안주 시키면 소주 할인해 준다며. 일단, 주세를 올려놓고 할인해주는 거지. 그럼 할인이야 그게? 얘가 지금 하는 방식이 그거잖아. 일단 주세를 이빨에 올려놓고, 기름값도 그렇게 깎아줬잖아. 이게 뭐야? 올려놓고. 기름값을 이빨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깎아주면서 자 정부가 깎아준 거야. 생색 내고. 네, 생색은 냈지만 근데 재정 수입은 그대로야. 올려준 다음에 깎아줬으니까. 그지같네 진짜. 그래서 국가별 무역 수지가 적자 내는 건 이제 은행권이나 금융권이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만 재정이 이 정도 빵꾸 나면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여러분. 우리 전체 세수 예산의 25%가 지금 들거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13%씩 더 거쳤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보조금 나눠주자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랄 연병을 하고 보듬고 있었는데 그 보듬고 있던 돈을 다 쓰고 올해만 벌써 20조를 빵꾸를 냈단 말이야. 이러면 다시 대기업 감세한 거 원상 회복 시켜야지. 그것만 해도 10조를 일단 메꿀 수 있으니까. 그 이외에 나머지 부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 필요 없는 SOC 예산이라든지 과다한 선심성 예산 같은 거 줄여가면서 그걸 메꿀 생각을 해야지. 이거 뭐 돈을 실컷 카드 써놓고 나중에 리볼빙해서 메꾸는 그 못된 있지? 집마다 그런 사람 하나씩. 에이. 그것도 아니고 국가재정을 이따위로 하고 있단 말이야. 참.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이거를 조정하거나 제대로 관리할 능력이 있는 정부라 그러면 응?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하고 믿어보니 이제 국민들이 이러한 위기에 대해서 이제는 피부에 와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세금이 25% 더 오르게 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생활이? 진짜 서민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거는 수출 대기업들 말고는 없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 유보금들에다 세금 때리는 거 말고는 단기간에 이 돈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서민들한테 이거 뜯으면 이건 착취예요, 착취. 야, 이에 대한 조치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빨리 할 수 있기를. 결론은. 근데 오래 솔직히 갈 것 이게 같은데. 미안하다, 나도. 오래 갈 것 같은데. 민주당한테 미안해. 나라를 하나 다시 세워야 돼 지금. 나 너무 저도 따로 망해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찍들의 세상에서 그냥 윤석열 주고 우리는 대구 우리끼리 대통령. 살고. 대구 대통령만 하시지. 대구를 내어주자고요. 대구에 가서 그냥 조그만하게 하나 독립해서 모나코처럼 차리세요, 그냥. 네. 아니 대구에 사시는 저기 진보 시민 그럼- 여러분. 아, 그럼 그분들은 다 죄송합니다. 이사 나오세요. 성렬이가 집 윤핵관들 데리고 대구 들어가면 그때 이사 나오세요. 그리고 못 나오게 철책으로 똘똘똘 감아버립시다, 안에다가.